음악 여러분 혹시 요즘 50대, 60대 여성분들이 얼마나 깊은 외로움 속에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특히 요즘은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끼리 그 외로움을 위로해주고 서로를 이해해주는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이 높은 확률로 성관계로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남성분들은 이런 여성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은 열려있고 다가오길 바라고 있는데도 정작 남성분들이 그 신호를 눈치채지 못하고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 강단에서 30년 넘게 이 땅의 수많은 어머니와 아내들의 말 못할 마음의 상처와 욕구를 연구해온 심리학과 교수 김지현입니다. 오늘 저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감정으로 발전하게 되는지 그 비밀스러운 마음의 지도를 여러분과 함께 펼쳐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결코 드라마에나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들을 모두 키워내고 텅 빈 집을 홀로 지키고 있는 여성이라면 남편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거울 앞에서 낯설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을 흔드는 그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더 이상 죄책감과 혼란 속에서 홀로 아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공개할 중년 여성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남자의 결정적 행동에 대한 내용을 놓치시면 당신은 평생 당신 곁을 맴도는 남자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혹은 당신의 아내가 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여는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금 가볍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제 이야기가 공감이 가셨으면 댓글로 이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정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외로움과 싸우고 있으리 땅의 모든 여성들과 그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 모든 남성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얼마 전 용기를 내어 제 상담실을 찾았던 58살의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살다가 몇 해 전 명예롭게 퇴직한 아주 지적이고 반듯한 분이셨습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번듯하게 잘 자라준 아들, 딸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한 남편은 조용히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요즘 텅 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빈방을 볼 때마다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너무 오래 함께 살아온 탓인지 이제는 서로에게 공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골프 연습장에 갔다가 오후에는 바둑기원에 들러 저녁 늦게나 들어옵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지만 하루에 마주 앉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10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진짜 고통은 엄마와 아내라는 이름표를 떼고 난 후 박수희라는 자기 자신의 이름이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제가 더 이상 아무에게도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자기들 살기 바빠 용돈이 필요할 때나 안부 전화를 합니다. 남편에게 저는 그저 삼시세끼 밥을 차려주고 집을 지키는 사람일 뿐입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지고 머리숱도 휑해진 낯선 여자가 서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려고 아등바등했나 하는 허무함에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그녀의 삶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의 서해교실에서 만난 한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퇴직한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먹가는 법이나 붙잡는 법을 서로 알려주는 평범한 동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머리를 자르고 교실에 갔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박 선생님, 오늘 머리 모양 바꾸셨네요. 훨씬 젊어 보이시고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교수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쿡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제가 머리를 볶든 자르든 평생을 단 한 번도 먼저 알아봐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그들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쓴 글씨를 보고 박 선생님의 글씨에는 힘이 있으면서도 참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무심코 요즘 허리가 좀 아프네 하고 말하면 다음 시간에 허리에 좋다는 작은 찜질팩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나 아내가 아니라 그냥 박수희라는 한 사람의 여자로 존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감정 도대체 뭘까요? 교수님, 저는 남편을 배신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박 선생님이 흔들리는 마음이 단지 그녀 한 사람만의 특별한 일탈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텅 빈 마음의 그릇에 아주 작은 물 한 방울이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의 법칙입니다. 박 선생님은 그 남자분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큰 혼란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에게는 미안했지만 서해 교실에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자기 자신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흔들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해 교실이 끝나고 다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제가 평소에 냉면을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기억했는지 그분이 저를 위해 물냉면을 하나 더 시켜주더군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냉면 드실 때 양이 좀 부족해 보이셨어요. 하고 무심하게 말하는데 저는 그 순간 밥을 제대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제가 냉면을 좋아하는지조차 아마 평생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그를 그냥 친구라고만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기억해주고 존중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인가요? 저는 그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좋았을 뿐인데 이것이 사랑인가요?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잠시 흔들리는 걸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녀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독이며 이것은 결코 그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녀의 마음이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말입니다. 선생님의 마음은 지금 수십 년간 굶주렸던 음식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선생님의 마음은 공감과 인정 그리고 존중이라는 영양분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고 바싹 메말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그 남자분이 건네 아주 작은 관심과 칭찬이라는 물 한 모금에 선생님의 메마른 마음이 필자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년 여성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갑작스러운 유혹이나 불같은 열정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축적된 감정적 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주는 그물 한 모금이 이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일까요? 왜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은 주지 못하는 위로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친구는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여성의 뇌와 마음에 숨겨진 감정보상 회로의 원리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신의 아내 혹은 당신의 마음을 얻고 싶은 그 여성의 마음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년 여성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심리적 공감과 감정 보상의 연결작용이라는 조금은 어려운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아주 쉬운 비유를 통해 설명해 드릴 테니 들어보십시오. 모든 여성의 마음 속에는 감정의 그릇이라는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그릇이 늘 가득 차 있습니다. 남편의 뜨거운 사랑, 아이들의 재롱, 친구들과의 수다, 그리고 사회적인 성취감 같은 것들로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그릇에 물이 서서히 마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둥지를 떠나가고 남편은 아내를 여자보다는 가족 혹은 동지로만 대하기 시작합니다. 엄마와 아내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서의 나는 서서히 잊혀갑니다. 그렇게 마음의 그릇은 바닥을 드러내고 텅 비어버립니다. 바로 이때 한 남자가 나타나 이 텅 빈 그릇에 아주 작은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 물 한 방울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입은 옷 색깔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하는 작은 칭찬 한마디. 그동안 아이들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하는 따뜻한 공감의 말 한마디. 피곤해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하는 세심한 걱정 한마디. 이 물 한 방울이 수십 년간 텅 비어있던 그릇에 떨어지는 순간 그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크게 울려 퍼집니다. 메마른 땅이 단비를 만나듯 여성의 마음은 그 작은 관심에 필사적으로 반응하고 그 물을 준 사람에게 강력한 감정적 보상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내 텅 빈 마음이 채워지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리적 공감과 감정 보상의 연결 작용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얼마 전 만났던 한 남성 심리 전문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평생을 남성의 심리 변화만 연구해온 최동훈 박사인데 그가 제게 이런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김 교수님, 많은 남편분들이 정말 억울해합니다. 내가 평생을 돈 벌어다 주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아내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하고요.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아내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돈이나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감정적인 보상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가정이라는 동굴로 들어가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반대입니다. 텅 빈 둥지에서 벗어나 다시 세상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를 느낍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은 정확합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내의 마음을 얻는 핵심은 더 비싼 선물을 사주거나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내의 그 텅 빈 감정의 그릇에 진심 어린 관심이라는 물 한 방울을 매일같이 채워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 텅 빈 마음의 그릇을 채우고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 바로 감정적 인정의 비밀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나 아부하는 차원이 다른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아주 깊이 있는 소통의 기술입니다. 많은 남편분들이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해결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하고 말하면 남편은 즉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가 힘들어? 오늘 뭐 했는데 힘들면 좀 쉬지 그랬어. 이것은 공감이 아니라 분석과 평가 그리고 지시입니다. 이 말 속에는 당신이 힘든 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숨겨진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내는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지적을 당한 셈입니다. 당연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적 인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 따라만 하시면 되는 3가지 황금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판단 없이 감정의 이름 불러주기입니다. 아내가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하고 말하면 그저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서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많이 속상했겠네, 여보.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화가 났겠는데? 이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그저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깊은 위로와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공식은 과거의 노력을 인정해주기입니다. 특히 50대, 60대의 여성들은 자신이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그 세월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주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저녁을 먹으며 무심코 이렇게 한번 말해보십시오. 여보, 생각해보니 당신이 이렇게 따뜻한 밥을 차려준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네.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어. 아내가 새로 산 옷을 입고 멋을 냈을 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당신 젊었을 때도 예뻤지만 나는 지금의 당신이 더 아름답고 멋져 보여. 그동안 고생한 세월이 당신 얼굴에 깊이와 지혜를 더해준 것 같아. 이처럼 그녀가 살아온 과거의 모든 시간을 긍정하고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가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 더 강력하게 그녀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세 번째 공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식은 사소한 변화를 알아봐 주기입니다. 제가 앞서 박 선생님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머리 모양 바꾸셨네요. 하는 그 사소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여성은 자신을 위해 작은 노력을 기울였을 때 그것을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아주 강한 끌림을 느낍니다. 그것은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나를 여자로서 바라봐주는구나 하는 아주 짜릿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아내를 혹은 당신이 마음을 얻고 싶은 그 여성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어제와 달라진 점은 없는지 아주 작은 변화라도 찾아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새로 산 귀걸이, 새로 칠한 손톱. 조금은 피곤해 보이는 얼굴빛. 그리고 그 변화를 아주 담백하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해주십시오. 오늘 귀걸이 당신이랑 참 잘 어울리네. 이 세 가지 황금 공식만 기억하십시오. 감정을 인정하고 과거를 인정하며 변화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굳게 닫힌 여성의 마음을 여는 가장 위대하고도 유일한 마스터키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여성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감정적 인정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열쇠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바로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여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저녁을 사주고 멋진 선물을 안겨주는 건 말입니다. 물론 그런 이벤트도 가끔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중년 여성의 마음을 진짜로 움직이는 것은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진솔한 대화가 오고 가는 시간입니다.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의 데이트는 잘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연극과 같습니다. 정해진 대사를 하고 정해진 음식을 먹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막을 내립니다. 그곳에는 화려함은 있지만 진정한 교감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나누는 대화는 아무런 각본 없이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즉흥 연주와 같습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 퍼지고 때로는 잠시 쉼표를 찍으며 서로의 침묵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곳에는 화려함은 없지만 서로의 영혼이 만나는 깊은 교감이 있습니다. 박 선생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남자분은 그녀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시간과 경청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서해 교실이 끝난 후 그는 종종 그녀에게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박 선생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기 차집에서 따뜻한 차 한잔하면서 오늘 쓴 글씨에 대해 이야기 좀 더 나눌까요? 그리고 그는 잣집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대신 오롯이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녀가 교사 시절 겪었던 보람과 아픔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그녀가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을 털어놓을 때 그는 섣부른 조언 대신 그저 정말 속상하셨겠네요. 하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박 선생님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남성분들께 제가 오늘 드리는 최고의 데이트 비법입니다. 비싼 돈 들여 레스토랑을 예약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한 산책로나 전망 좋은 차집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의 입은 닫고 당신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그녀에게 질문하십시오. 당신 요즘 무슨 생각해?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건 뭐야? 내가 당신을 위해 뭘 해주면 가장 기쁠 것 같아? 그 질문과 함께 시작되는 진솔한 대화가 그 어떤 화려한 이벤트보다 더 강력하게 그녀의 마음속에 당신을 깊이 새겨 넣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감과 대화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많은 남편분들이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 때문에 아내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실수를 반복하곤 합니다. 지금부터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 아내의 감정의 그릇을 텅 비게 만드는 최악의 실수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도 못 듣는 부부관계 회복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최악의 실수는 제가 앞서도 잠시 언급했던 해결사병입니다. 아내가 나 오늘 허리가 너무 아파하고 말하면 남편은 즉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병원 예약해 줄까? 아니면 파트라도 붙여?
물론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일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내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병원 이야기 아니라 아이고 우리 마누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허리가 다 아플까? 이리 와봐에 내가 좀 주물러 줄게 하는 따뜻한 공감의 말 한마디였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성급한 해결책 제시는 아내의 감정을 무시하고 문제를 빨리 덮어버리려는 시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실수는 무관심이라는 이름의 폭력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잔인한 실수일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큰먹고 미용실에 다녀와서 여보,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하고 물었을 때 무심하게 텔레비전만 쳐다보며 몰라 똑같은데 뭐 하고 대답하는 것, 아내가 정성껏 차린 저녁을 먹으면서도 맛있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밥만 먹고 일어나 버리는 것, 이런 사소한 무관심들이 매일같이 아내의 마음에 작은 생채기를 냅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 나는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여자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구나 하는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최악의 실수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대화입니다. 모처럼 부부가 마주 앉아도 대화의 주제는 늘 똑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집을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네가 공부만 좀 더 잘했어도 하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망뿐입니다. 이런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를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라는 무거운 족쇄에 함께 묶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와 함께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야기하십시오. 여보, 우리 은퇴하면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면서 살아볼까? 당신이랑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있는데 하는 설레는 미래에 대한 꿈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 꿈이 두 사람의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네 번째 최악의 실수는 바로 아내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아내가 해주는 밥, 아내가 깨끗하게 치워놓은 집, 아내가 챙겨주는 약 모든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저녁 아내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딱 한마디만 더 해보십시오. 여보, 매일 이렇게 따뜻한 밥 차려줘서 정말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아내의 모든 수고를 위로하고 나는 이 가정에 꼭 필요한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최고의 명약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니 감정적 인정의 기술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분들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 전 69살의 한 남성분이 아내분과 함께 환한 얼굴로 제 상담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평생을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는 제 방송을 보고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내에게 인생 정리 노트를 써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처음에는 정말 닭살 돋고 어색해서 썼다 지웠다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쓰기 시작하니 지난 50년 세월 동안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마웠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제가 그 노트를 아내 생일날 아침 밥상 머리에서 툭 하고 건넸습니다. 아내분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그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용돈 봉투라도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노트 첫 장에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 아내 영숙에게 교수님, 저는 그 글을 읽는 순간 지난 50년간 남편에게 쌓였던 모든 서운함이 눈녹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그 노트에 제가 처음 끓여줬던 찌개의 맛부터 아이를 낳아날 제 손을 잡아주지 못해 미안했던 마음까지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우리 부부의 모든 순간들을 빼곡하게 적어놓았더군요. 남편분은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다시 신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 고맙다는 말부터 합니다. 교수님은 제게 말 한마디가 가진 위대한 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킨 후 깊은 빈둥지 증후군과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60살의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도 소원해져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무기력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저는 그녀의 남편분께 아내의 텅 빈 마음의 그릇을 채워줄 특별 처방을 내렸습니다. 바로 아내만을 위한 칭찬 일기를 써보시라고요. 2달 뒤 그 부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아진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분은 제게 그동안 썼던 칭찬 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아내가 끓여준 김치찌개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오늘 아내가 웃는 모습이 유난히 예뻐 보였다는 사소하지만 진심이 담긴 칭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남편이 매일 밤이 일기를 제게 읽어줍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남편의 칭찬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매일같이 확인하게 됩니다. 덕분에 지긋지긋했던 우울증도 씻은 듯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꺼져가던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한 부부의 관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단순히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는 더 큰 원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니 감정적 인정과 소통의 지혜는 단순히 이성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들고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아주 놀라운 나비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당신과 당신의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다 큰 자식들에게 여전히 해결사가 되려고 합니다. 자식의 고민을 들어주기보다는 그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당신의 경험과 판단을 앞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이 더 이상 부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자녀의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십시오. 판단 없이 그 감정을 인정해 주십시오. 아,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네. 그 공감의 말 한마디가 닫혔던 자녀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조언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신과 당신의 친구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는 어렵고 오랜 친구와는 점점 더 멀어지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서로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만나면 당신의 이야기보다 친구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십시오. 친구의 작은 변화를 알아봐주고 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십시오. 당신은 모든 사람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가장 매력적이고 지혜로운 친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과 당신 자신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평생을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인색하게 살아왔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미워하며 마음의 그릇을 스스로 깨뜨려 왔습니다. 오늘부터 당신 자신에게 감정적 인정을 선물하십시오. 거울을 보며 주름진 당신의 얼굴에게 말해주십시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이 참 자랑스럽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존중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지혜가 가져다주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세상 전체를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들이 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서로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에 접어들면서 남성과 여성은 심리적으로 그리고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제가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남성은 평생을 사냥꾼으로 살아왔습니다. 밖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하고 성취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왔습니다. 그러다 은퇴를 하고 나면이 사냥꾼은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가정이라는 안전한 동굴로 돌아와 조용히 쉬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의 싸움도 복잡한 감정의 교류도 피곤하게 느낍니다. 반면에 여성은 평생을 둥지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모든 관계의 중심에서 자신을 희생해왔습니다. 그러다 자식들이 모두 둥지를 떠나고 남연이 둥지를 지키던 사람은 깊은 허무함과 함께 새로운 연결에 대한 갈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억눌려왔던 자기 자신을 되찾고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과 다시 소통하고 싶어하는 강한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동굴로 들어가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둥지 밖으로 나오려 하니 두 사람의 길이 엇갈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때 많은 부부들이 서로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 왜 그렇게 변했어? 아닙니다.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인생 시계에 따라 각자의 역할과 욕구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내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동굴로 들어가려는 남편을 억지로 밖으로 끌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는 지금 평생의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상처 입은 전사처럼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을 당신에 대한 무관심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둥지 밖으로 나가려는 아내를 철없는 소녀처럼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지금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새로운 세상과 만나려는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새로운 친구 관계나 취미 생활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 요즘 참 보기 좋아. 활력이 넘쳐 보여 하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서로의 동굴과 둥지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끔은 그 동굴과 둥지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십시오. 여보, 당신의 동굴은 요즘 편안해? 당신이 새로 찾은 세상은 어떤 곳이야? 이처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대화 속에서 황혼의 사랑은 비로소 더 깊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여성분들이 박 선생님처럼 저는 정말 그 사람에게 아무 감정 없어요. 그냥 친구예요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를 아주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 뒤에는 사실 두 가지의 아주 복잡하고도 모순된 욕망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욕망은 안전한 선을 넘고 싶지 않다는 욕망입니다. 수십 년간 아내와 엄마라는 이름으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여성들에게 외도나 불륜이라는 단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단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죄책감과 두려움입니다. 내가 혹시 나쁜 여자인가? 이 관계가 알려지면 내 인생은 끝장이야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우리는 그냥 친구일 뿐이야 하고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이 친구라는 단어는 위험한 감정의 소용돌이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말 뒤에는 정반대의 두 번째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안전한 선을 넘어 깊은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은밀한 욕망입니다. 그녀는 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 수십 년간 살았던 여자로서의 나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나의 작은 변화를 알아봐주고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며 나를 설레게 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그냥 친구예요라는 말은 사실 나는 당신과 친구 이상의 관계가 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 당신이 먼저 그 선을 넘어와 주면 안 될까요? 하는 아주 복잡하고 간절한 신호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중년 여성의 마음 속에서는 안정을 원하는 마음과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미묘하고도 복잡한 줄다리기 속에서 남성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급하게 우리 사깁시다 하고 들이대는 것은 그녀를 두려움에 떨게 하여 도망가게 만들 뿐입니다. 반대로 그녀의 말만 믿고 정말 친구로만 머무는 것은 그녀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정답은 느리지만 꾸준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녀가 쳐놓은 친구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존중해주되 울타리 안에서 당신이 그녀를 얼마나 소중한 여자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과 행동으로 꾸준히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과 친구로 지내는 지금이 시간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사실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렙니다. 이처럼 당신의 진심을 부담스럽지 않게 하지만 솔직하게 전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진심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을 멈추고 당신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만드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친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중년 여성의 진짜 마음과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확실한 열쇠에 대해 제 30년 상담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이 모든 노력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기술보다 그 어떤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모든 지혜는 결국 당신과 당신의 아내 혹은 당신이 마음을 얻고 싶은 그 사람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혼자서만 노력하지 마십시오. 혼자서만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방송을 당신의 배우자와 함께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십시오.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 마음을 너무 몰라줬던 것 같아. 미안해. 우리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볼까? 그 용기 있는 말 한마디가 수십 년간 쌓여온 오해와 서운함의 벽을 허무는 가장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저녁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텔레비전 앞에서 침묵의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상대방의 어깨를 두드리며 어색하지만 가장 중요한 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복은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은 오늘 당신의 작은 용기 있는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저의 지혜를 계속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단 한 사람의 외로운 마음이라도 더 위로할 수 있도록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소감과 함께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따뜻한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다짐 하나하나가 모여 더 행복하고 건강한 우리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나이와 상관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뜨겁게 아끼고 존중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 주치의 김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사.